한겨레 신문 푸바오 100년 지나도 우리의 판다 6,000명 눈물의 배웅. 한국경제 세금으로 푸바오 데려오자 민원에 서울시 중국서 잘 적응하길. 아주경제 푸바오 효과 에버랜드 1분기 역대 최대 매출 기록. 중앙일보 푸바오 집착 못마땅해 한 홍준표. 대구에 판다 데려올 수도. 지난 4월 3일 푸바오가 중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푸바오는 국내 최초 자연 번식에 성공해 태어난 판다로 큰 인기를 모았죠. 그 인기가 거의 팬덤으로 불릴 정도였는데요. 그래서일까요? 푸바오가 떠나는 날 수많은 인파가 모여 눈물 짓기도 하고 푸바오의 근황이 연일 뉴스로 쏟아졌습니다. 심지어 푸바오를 다시 데려와 달라는 민원이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신드롬이라고 말해도 좋을 푸바오 현상, 어떻게 보면 좋을지 기자와 시인의 시선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님, 김복희 시인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번째입니다. 네, 지난주에는 제가 조금 매끄럽지 못한 진행 두 분께도 사과드리겠고 오늘은 좀 푸바오면은 좀 낫지 않을까요? 아, 네. 예, 네. 아무래도. 글쎄요, 사람 문제만 다뤄도 덜컥거리는데 사람과 동물의 얘기를 같이 다루려면 쉽진 않겠는데요. 아니요. 예. 푸바오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푸바오 싫어요 이런 말씀만 안 하시면 됩니다. 예. 직접적으로 싫어한다는 말만 안 하시면 되고. 네. 푸바오 좋아하십니까? 김복희 시인님은? 방금 싫어한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아니, 예, 저 관심이 좋아합니다. 없다 정도까지는 네. 괜찮아요. 네. 예. 큰 관심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군요. 예. 우리 변상욱 기자는 어떠? 비슷해요. 왜냐하면 지리산의 반달곰이 방사될 때는 예, 예. 잘 적응할까? 저러다가 혹시 순직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걱정이 이제 있었는데 순직까지. 예. 푸바오는 이쪽 동물원에서 저쪽 동물원으로 가는 거니까 예. 그렇게 뭐 걱정은 아니고 다만 이제 푸바오 현상에 대한 관심은 좀 네, 그때 그건 잃었죠. 신기했어요. 예. 사람들이 이렇게까지 좋아하나? 이런 게 좀 신기했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오늘 우리가 다룰 거는 푸바오 현상입니다. 현상이니까. 예. 푸바오에 관심이 없더라도 현상에 네. 관심이 있다니 알겠습니다. 다행이고요. 뭐 모르시는 분이 거의 없겠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레이트 판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멸종 위기종이기 때문에 중국에서 다른 나라에 대여를 주는 게 아니라 기증이 아니라 대여를 해주는 형식으로 이제 몇 년간 있다가 이제 교미를 해야 돼, 이제 짝짓기를 해야 될 시기쯤이 되면은 다시 중국으로 가서 다시 번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푸바오도 정해진 운명이었다. 다시 중국으로 가는 게 뭐 그게 그렇게 한 4살, 5살 때라는 거죠. 예. 네. 그래서 뭐 최근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지금 검역 생활의 만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 뭐 검역도 하나 봐요. 모든 생명체는 나라에서 나라로 국경을 넘어가면은 그건 네. 뭐 철저히 하죠. 그러니까요. 심지어는 우리 뭐 외국 여행 갔다가 함부로 못 갖고 오잖아요. 뭐. 그럼요. 예. 그러니까 4월 3일 날 갔는데 지금 한 달째 지금 철창에 아니 푸바오의 동물권은 지금 어떻게 된 것인가 뭐 예. 이런 생각을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동물권 뭐 이슈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푸바오 열풍이 신기하다라고 우리 김복희 시인께서 말씀하셨어요. 네. 어떤 게 좀 신기하셨나요? 그간 이렇게 귀여운 동물이 없었던 게 아니고 푸바오가 태어난 게 그리고 꽤 됐는데 이제 와서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지 등등이 좀 신기했던 것 같아요. 태어난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올해 유독 인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다고 하니까 더 확 이제 못 보는 거구나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꽤 이제 좀 신드롬이 있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혹시 뭐 시인님은 어떻게? 뭐 다른 감춰야 될 일이 있나? 음모론적 시각을 음모론자로서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고요. 기자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뭐 바뀐 거 아니야 지금 기자와 시인이? 귀여움으로 뭔가 예. 숨겨야 되나 여러 가지 생각도 했고 예. 근데 주변에서 저 워낙 시인이나 소설가 분들이 푸바오를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아, 그래요? 네. 나는 시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며 모든 시인과 소설가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은 좋아했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예. 변상욱 기자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사회적으로 열풍이 부는 거에 대해서 스키마 효과라고 하는 것은 언론에서 분석한 그대로입니다. 예. 어떤 작은 것들 또는 작은 생명체가 갖고 있는 귀여움과 보호 본능에 대한 자극이 사람들로 하여금 관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팬더 푸바오 같은 경우 커다란 머리에 작은 몸, 뭐
또 커다란 눈, 동그란 뭐 코, 넙더드릭하면서도 동그스름한 귀. 이제 성체가 되면 귀가 뾰족해지면서 좀 날카로워지는데 그런 모든 동글동글하면서 순딩이면서 또 어리광도 잘 피우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보호 본능을 자극하는 거죠. 이건 우리 어린애도 똑같고요. 고양이 새끼도 강아지 새끼도 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개의 아기니까 강아지죠. 참. 강아지나 망아지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이비 스키마에 이제 빠진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베이비 스키마는 베이비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힘센 녀석들을 장악하려면 그런 귀여움으로 철저히 무장하는 수밖에 없다. 이건 생명의 본능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 사회 자체가 그런 베이비 스키마에 함께 슬그머니 젖어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사육사가 연결된 게 컸던 것 같죠? 네, 사육사와 관계성이 엄청 인기의 비결이었던 것 같아요. 강철원 사육사님. 네. 예. 그래서 특히 그런 관찰 예능이 엄청 많아졌고 가족을 실제 꾸리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 관계를 보통 예능으로 많이 보는데 그게 자연스럽게 연결도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이제 변 기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리광 부린다 등등의 언어를 사용하셨잖아요. 근데 동물이 어리광 부리는지 아닌지 인간이 어찌 압니까?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처럼 걔는 그냥 구르고 있는 건데 야 저기 어리광이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불렀어요. 그냥 의자를 부셨어요. 근데 네. 사람들은 신경질 부린다 너무 귀여워 뭐 이런 식으로 평가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처럼 언어로 자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 게 야 이거 언론이 또 이 언론이 또 이거 괜히 막 부풀리고 포장해가지고 또 팔아먹은 거 아니야? 기자 팔아먹은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 기자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포털에 실시간 검색 순위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의 작업은 실시간 검색 순위를 편집부에서 계속 확인하다가 높은 거에 올라간 이제 순위가 이제 키워드가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키워드가 관련된 걸 다시 찾아갖고 우리 회사에 없으면은 다시 채워 넣는 거죠. 남의 회사 기사를 갖다 복사에다 붙인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긁어서 복붙을 했는데 복붙을 이제 전문 용어로 그걸 우라카이라고 일본 말로 이게 언론계에 일본 말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포털의 실시간 검색 순위라고 하는 키워드가 이제 사라졌지만 언론사에서는 계속 검색하면서 지금 사람들이 뭐에 관심을 갖지 검색하고 그게 이제 예를 들면 뭐라고 하는 거죠? 알고리즘에 의해서 이제 뜨면 자기네들도 그걸 채워 넣죠. 없으면 남의 회사 거 갖다 붙이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언론이 부추기고 하다가 푸바오 자체가 검색어로서 가치가 있다. 푸바오 자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하면 이제 그때서 기자들한테 푸바오와 관련된 사육사 얘기를 취재하라든가 동물원 얘기를 취재하라든가 중국하고의 관계 그것도 뭐 취재하기가 귀찮으면 사람들이 요새는 푸바오로 어떻게 반응하고 이제 그거라도 취재해와 실시간 반응 뭐 이런 거라도 취재해서 계속 갖다 붙이죠. 클릭수를 올리는 거죠. 네, 그게 목표니까요. 그 방금 클릭수를 올리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언론사의 경제적 이득을 그렇죠. 위해서인데 네. 뭐 어떤 분들은 혹자들은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게 관련 산업이 또 있으니까 가장 가깝게는 이제 에버랜드의 뭐 이제 방문객 수가 증가했다라는 거고 이거 뭐 이모티콘도 많이 팔리고 뭐 인형도 많이 팔리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후방 산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다 뭐 이런 시각도 있던데 결국은 돈 때문인가요, 시인님? 돈에 대해서 어떻게 돈 하면 시인이죠. 돈 하면 시인이 전문가야. 이건 아무래도 흐린 눈을 하고 봐도 그렇지 않나. 뒤로 그러고 봐도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큰 돈을 지불하지 않고 푸바오의 귀염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거든요. 그렇네요, 진짜. 네, 작은 막 10,000원, 20,000원 왠지 작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푸바오 가질 수 있어. 요즘 10,000원이면은 한 끼 식사도 안 돼요. 네. 그래서 그런 게 좀 작용하는 것 같고 또 푸바오가 주는 환상이 모든 사람들이 되게 계산 없는 애정을 원하는데 동물은 계산 없는 애정을 준다. 여기에도 굉장히 좀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되게 핵심적인 거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아까 전에 시인님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다라고. 근데 근본적으로 이게 그러니까 분석 기사를 저도 보니까 특히 2030 여성들, 남성들도 있는데 여성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라는 얘기를 보고 이 여성분들이 외로우신가?
헛헛한가? 아무래도 살아가기 힘든 그러니까 세대. 특히 이제 반려견, 반려묘를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키우는 세대다 보니까 그렇죠. 일종의 예. 이제 대체제로서 푸바오를 좋아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언론사에서는 경제적인 거와 관련돼서는 뭐 내부에 어떻게 보면 영업 비밀이긴 합니다만은 수요가 있고 공급이 있어서 수요가 크면 공급도 커져가지고 그걸 물건을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언론은 그렇지 않아요. 언론은 셰이의 법칙이라고 해서 계속 공급하면 수요가 생겨버려요. 예를 들면 어떤 그 트렌드를 갖다가 방송에서 계속 내보내면 그 트렌드가 생겨버리는 거죠. 예. 그걸 알기 때문에 푸바오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저것 갖다 붙여서. 그러면 푸바오의 트렌드와 함께 푸바오의 어떤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영업으로 연결되는 거죠. 저 눈에 자꾸 보이면 사랑이 생기니까. 그렇죠. 네. 마음이 가까워지니까. 익숙해지면서 네. 결국 푸바오와 관련된 뭐 굿즈라든가요? 뭐 그렇게 부르나요? 뭐 네, 그런 것도 네. 생길 수 있고 하면 굿즈가 생겼다고 또 언론이 갖다 쓰고 이러면 또 생기고 뭐 이렇게 네, 되는 그럼 거죠. 쟤도 가졌는데 나도 그렇죠. 갖고 싶어 이제 이렇게 그러면 되는 것도 그리고 있죠. 여기 젊은 여성들은 역시 뭐 현대 사회에서 애니멀 테라피라고 하는 효과는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작은 짐승이나 귀여운 짐승 또는 뭔가 포근하게 품어 안을 수 있는 또 그렇게 하고 싶은 짐승이 주는 어떤 위안의 효과 이런 것들도 충분히 있었겠죠. 그 언론에서 계속 다루어서 더 이슈가 된다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이제 제가 탕후루가 생각이 나는데 제가 방송에서 네. 2번을 먹었어요. 탕후루를. 이빨 안 어떠셨어요? 깨졌어요? 예, 그러니까 딱딱하다 그러던데. 저는 탕후루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먹어봤는데 네. 갑자기 이제 모 종편에서 TV였는데 탕후루 열풍을 다뤄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 앞에 놓고 먹으래요. 그래가지고 먹었습니다. 와, 근데 혈당 스파이크 오는 줄. 너무 시인님은 달아가지고. 드셨습니까? 아니요, 저 안 먹어봤어요. 저도 아직 못 먹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모 지상파 라디오에서 또 한 번 먹었어요. 그거를 보이는 라디오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가가지고 이거를 소개하면서 또 먹고 그러니까 더 이게 약간 확산되는 건데 약간 푸바오도 그런 느낌이 살짝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아무튼 막 네. 들이부으면 수요가 관심이 생깁니다. 생기죠. 예. 그래서 이제 기사에서 푸바오를 경제적 관점이라든지 귀여움의 관점이라든지 이런 걸로 지금 다루고 있는데 이번엔 시인 김복희 시인님의 시각을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네. 제가 뭐 부탁 하나 드려볼게요. 푸바오를 주제로 한 네. 편의 시를 써달라 이런 청탁을 받는다. 네. 그러면은 푸바오를 어떤 면에 좀 집중해서 시를 쓸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장난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삼행시 써도 되나? 통장에 먼저 입금이 됐다 일단. 그럼 써야죠. 아 근데 그러면 시의 첫 구절은 이것은 장난인가 사랑인가 뭐 이렇게 됩니까? 저는 푸바오로 시를 쓰라고 하면 푸바오를 사랑하는 저에 대해서 의심하는 시를 쓸 것 같아요. 네. 야, 이거 왜냐하면 저는 동물원 반대주의자이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네, 예. 명확하게 밝힐 수 있어요. 그래서 동물이 주는 위안과 별개로 동물원이 갖고 있는 폭력성을 무시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인간 대 동물 개별적으로 만나면 인간이 당연히 약한데 종과 종으로 만나면 인간종이 훨씬 너무 힘이 세기 때문에 그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이 격차가 큰 상태에서 사랑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미 내가 안전한 곳에서 저 친구가 잘못하면 저 친구는 죽을 수 있고 저는 안 죽잖아요. 예를 들자면. 그런 상황이 문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여줄 수 있게 쓰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어떻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저 얘기가 길어질까봐 뭐 피터 싱어와 앤드류 린지의 동물권에 대한 논쟁의 핵심입니다. 피터 싱어는 동물은 인간하고 평등하다고 주장했어요. 네. 그 대우를 받아야 된다. 근데 앤드류 린지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물은 인간보다 훨씬 더 열악한 상황에서 구조적으로 이미 핍박받고 있거나 탄압받고 있거나 사육되면서 희생되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어떤 우선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물을 잘 보존해 나가라고 명령을 받은 인간으로서는 동물에게 우선권과 더
높은 어떤 도덕적 지위를 부여해서 모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아니 우리 시인님은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해볼수록 자네 기자 해볼 생각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고. 제가 실 쓸게요. 네, 우리 굉장히 부드러운 멘탈이 부드러운 우리 변상욱 기자가 시를 쓰는 걸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얘기를 이제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동물원에 대해서 동물원을 이런 식으로 이제 유지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거고 사실 에버랜드 정도면은 그렇게 나쁜 환경은 아니에요. 그럼요. 뭐 그 정도면요. 굉장히 좋은 환경이긴 하지만은 동물원 자체가 이제 동물권에 대한 뭐 보호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동물을 외교 어떤 사절 아니면 외교 선물로 이렇게 주는 게 맞느냐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동물은 그러면은 평생 나는 살아보지도 않고 낯선 외국 땅에 가가지고 뭐 이번에는 평생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살아야 되면은 그 동물에 권하는 권리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떻게 되는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야만의 사슬을 끊어야죠. 야만의 사슬을 그렇군요. 네. 근데 그래서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온라인에 그런 얘기가 있었더라고요. 동물원이 1순위로 모셔야 될 대상은 관람객도 아니고 회사의 이익도 아니고 오늘도 사파리의 뒷방에서 지하 내실에서 여러 배후 공간에서 그저 살아낼 수밖에 없어서 살아내는 동물들. 그 동물들 아니겠는가. 물론 푸바오는 운이 좋아서 엄청난 사랑을 받았지만 이런 반응도 있었고 이 글을 읽으면서 그럼 우리도 다르진 않지. 이 치열한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 예를 들면 어디 큰 빌딩의 청소원들 같으면 공간이 없어가지고 지하에서 보일러실에서 계단 밑에 임시로 뭐 가건물을 살짝 만들어서 그래서 야 짐승의 모습에서 또는 동물의 모습에서 또는 어떤 뭐 살아있는 뭐 생물 모두를 가지고 특정한 것을 사랑하다 보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더 넓혀가야 돼. 네, 확장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렇군요. 그 동물원 아까 전에 말씀하셔서 제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한 거의 20년 다 돼 한 18년 정도 전에 이제 남아공에 여행을 갔었는데 이제 케이프타운에 갔다가 남아공 위쪽으로 북부로 가면은 거기에 국립공원이 있어요. 크루거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이제 자연 생태가 보전 구역인데 그 크기가 한 전라남도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크기가. 사실 동물원이긴 한데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렇죠. 이게 살고 사람들이 가가지고 이제 차를 타고 집차를 타고 그거를 이제 트래커라고 추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차를 타고 운전하다가 여기에 1시간 전에 여기서 똥을 싸고 갔군요. 뭐 이렇게 하면서 동물을 추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김복희 시인께서 동물원에 대해 야만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 한 전라남도 크기 정도로 이렇게 자연 생태 보호구역으로 하면은 괜찮을까요? 그러면? 근데 모든 국가가 꼭 동물원을 가져야 하는가 전 이것도 그렇죠. 의문이에요. 그게 제일 아, 그래요? 문제겠죠. 땅이 예. 그렇게 큰 나라에서 그 동물들을 건사할 수 있다면 오케이인데 한국에서 왜 그렇게 외국에 살고 기후 조건도 맞지 않는 친구들을 데려와서 괴롭혀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의문이 그렇죠. 있어요. 그거는 원래 거기에 살고 있는 사자라든지 기린이라든지 코끼리가 그냥 그렇게 풀어놓고 사는 거고. 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물원의 맨 처음 시작이 어떤 그 큰 제국에서 거기에 왕립이라든가 아니면 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탐험을 하라고 돈을 줬고 그 탐험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한 바퀴 돌았으니까 탐험에 관한 결과물을 제시해서 진귀한 이제 거 수집. 실적 보고를 해야 네. 되니까 거기 이제 수집.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얼굴이 까만 사람이 사람 비슷하게 생긴 게 있어서 얼굴이 누리끼리한 사람 비슷한 게 생긴 게 있어. 그게 우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흑인 또는 뭐 아시아인.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전시된 적이 있었다. 동물원처럼. 그런 역사를 생각해 보면 지금의 동물원은 말씀하신 대로 야생으로 돌아가는 전 단계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나? 아니면 거기에서 뭔가 적응을 한 다음에 언젠가는 야생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중간기지 역할 같은 것으로 바꿀 수는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그런 능력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실제로 자제하고 삼가할 곳들이 있는 거죠. 반론을 제가 제기하겠습니다. 원래 안티 반론 전문입니다. 제가. 물론 이제 동물원의 단점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화가 페르난도 보테르의 경우에는 어린 시절 동물과 함께 찾아오는 극단 덕분에 생전 처음 보는 동물들을 마주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자신의 상상력이 더 넓어졌다. 그래서 다양한 동물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 본인한테는 큰 도움이 됐다라는 거고 아이들한테도 그게 반드시 나쁜 것인가? 장점이 있지 않을까요? 책을 읽으면 되지 않을까? 책이요. 그러니까 책을 그게 읽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셔널 지오그래피 아니면 이제 뭐 네. 이게 이제 아까 피터 싱어나 앤드류 린지가 얘기한 거죠. 왜 인간 중심의 눈으로 항상 보냐. 우리 애들 그러니까요. 교육에 좋았는데요. 라고 하면 동물원은 결국 동물을 보존하는 데 기여했을까 동물을 학대하는 데 기여했을까라고 하면 동물원으로 잡아오는 도중에 숨진 또는 끊어진 멸종된 동물 뭐 이런 것까지 다 합치면 과연 동물원이라고 하는 것은 야생 동물들에게 얼마나 기여한 것일까. 그럼 몇몇 문학인이 거기서 영감을 얻는다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동물 사랑을 좀 배웠다거나 이런 거하고 견줄 수 있는 가치인가 이런 고민들이 우리에게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그리고 아이들한테 안 좋을 것 같아요. 철창 속에 동물이 갇혀 있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리고 네. 동물원에 자연스럽게 가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것은 동물에 대한 인식 자체도 좋지 않게 만드는 것일 것이고 후일 이렇게 푸바오를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푸바오가 야생에 가는 왜 가야 해? 라고 말할 수도 있죠. 아니면 다시 데려와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다시 데려와 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있더라고요. 지금. 예, 세금으로 우리 세금으로라도 뭐 이렇게 하는데 홍준표 시장께서 대구로 한 마리 다른 걸로 데려오시겠다고 아니 또. 동물을 왜 돈 주고 데려와요? 말도 안 돼요. 비행기를 타고 그 긴 시간을 또 와야 그럼요. 되는데 그게 그 본인의 얼마나 스트레스인데요. 건강에 진짜 도움이 될지 안 돼. 그리고 이제 푸바오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귀여움으로 바라봤는데 예. 푸바오에 대한 진정한 어떤 생명의 한 개체로서의 존중으로 바라볼 수는 없었을까. 그러면 어떤 기사들이 나오고 어떤 시와 어떤 소설들이 나올까.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죠. SNS가 이런 푸바오 열풍에 일조했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푸바오 사진을 올리고 공유를 하면서 자신이 그러니까 어떤 뭐 이 사람들의 그런 뭐 이런 열풍에 편승한 것도 있고 아니면은 내가 이런 취향을 가진 사람이야라는 거를 조금 강조하는 역할에 뭐 이런 것들 확산에 좀 도움이 됐다라는 확산을 영향을 줬다라는 분석도 있던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글쎄요. 집단 쏠림이나 우리가 이제 흔히 매스컴에서 그걸 연구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확 긁어 모아가지고 붐을 일으킬까 하는 게 사실 기사 쓰는 기자들이나 프로그램 만드는 PD들의 사실 목표죠. 그런 점에서 사람들이 왜 여기에 약한가 하면 소속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회생활을 하면서 남들은 이미 트렌드를 쫓아가서 저기서 뭔가 밈에 의한 열풍이 불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서 뒤처졌다거나 끼어들지 못했다고 하는 데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을 조금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또 열심히 트렌드를 쫓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어떨 때는 유행을 쫓는 게 아니라 우리가 유행에 쫓기는 듯한 기분. 예. 자 이제 이거 했으니까 이거 쫓아가야 되고 저기서 반달고밀에 요번엔 돌고래 남방 큰 돌고래래 그다음에 변호사 우영우인가요? 거기서는 네. 뭐 또 고래가 한번 나왔었죠. 우리가 혹시 트렌드나 유행에 계속 쫓기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게 되죠. 시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럴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얘기들도 많이 나왔지만 내가 안다. 푸바오를 안다. 이것만으로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푸바오 봤어? 라고 했을 때 하면 이제 막 얘기를 하거든요. 끼어들 수 있다는 화제가 예전만큼 거대한 화제들이 별로 없는 데다가 푸바오는 부담스럽지 않은 화제예요. 누구와 나눠도 힘들지 않고 누구와 나눠도 얼굴 붉히는 사람이 거의 없는 화제라서 저 같은 사람 동물원 반대해야 돼 이런 사람만 아니면 할 만한 화제여가지고 네, 괜찮은 얘기인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정치적 양극화를 고민하지만 거기에 휩쓸린 사람 중에 또 어느 상당수는 정말 이 정당에 이 정책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은 없고 우리 편이니까 하면서 거기서 또 떨어져 나왔거나 소속이 안 돼 있다면 또 불안감을 느끼시고 그러면서 그냥 뛰어드시는 분도 계시지 않나. 우리의 모습도 한 번쯤 비춰볼 수 있는 거죠. 그 현상에서.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일단 그러면 이제 뭐 마무리성으로 우리 변상욱 대기자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푸바오 열풍에 반드시 추가되었어야 하는 어떤 시각들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숨을 왜? 시인의 마음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근데 이거는 너무나 나와 있는 통계인데 왜 기자들이 한 번도 기사를 안 썼을까 하는 게 있었는데 포유류,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동물 포유류 중에 35%가 인간입니다. 그다음에 60%가 인간이 먹어치우기 위해서 기르는 가축입니다. 소, 돼지 뭐 이런 거요. 네. 그다음에 5%, 4%, 5% 정도가 야생 동물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푸바오 하지만 4%, 5% 중에 한 마리 어떻게 하다가 한번 관심을 가져주는 거고 60%는 먹어치우려고 옆에 우리에 가둬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금류는 70, 30 정도 되죠. 그래 이런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생명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걸까? 동물원은 거기서 진짜 어떤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역할일까? 뭐 이런 것들을 좀 확장해서 기사화하지 못했다는 것 이런 거 좀 아쉬운 걸로 남아요. 그렇군요. 시인님께는 이런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푸바오를 보는 사람들이 아닌 아직 이 모든 게 어리둥절한 푸바오에게 전하고 싶은 작품이나 메시지가 있으신가요? 네, 어렵다. 저 이거 받고 뭘 해야 되나 막 어린 왕자 아니야, 막 긴긴 밤 아니야 막 고민하다가 네. 결국 짙은 동물기 골랐어요. 짙은 동물이요? 네. 우리 어릴 때 읽었던 그거 말하는 네, 건가요? 맞아요. 늑대왕 로보 나오고 예. 한 회색곰 왑 뭐 이런 얘기 있던 맞아요, 그거 맞아요. 예. 골랐는데 왜냐하면 동물이 일단 주인공이고 팬더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야생동물이 인간보다 되게 하등한 존재가 아니다. 이런 주장이 전반적으로 깔려 있고 모든 동물은 저마다 환경에서 적응해서 생존하는 권리가 있고 능력이 있다. 이런 독립적인 존재다. 이런 메시지가 전반으로 깔려 있어서 푸바오 너는 너의 삶을 살자 이런 느낌으로 추천해야겠다 해서 골랐습니다. 그러니까 그 짙은 동물기도 약간 그 동물 관찰자 입장에서 네. 굉장히 야생에 있는 동물들을 그대로 바라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엄밀히 말하면은 완전히 팩트도 아니고 픽션도 아니고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얘기로 되어 있는데 야생 동물들이 주인공인 그 이야기들을 읽으면서 저는 동물원이 없는 지역에서 자랐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예. 그래서 아이들에게 또 읽히면 좋지 않을까 이런 지금의 생각도. 아이들이 동물원에 가서 그걸 본 다음에 짙은 동물기 같은 걸 쓸 가능성은 없나요? 그러면? 없죠. 아주 내 방에 단호하시네. 있는 동물 귀여워 이런 거 쓰겠죠. 안 돼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군요. 글쎄요. 저는 뭐 예. 오늘 평화방송에 왔으니까 기왕이면 동물신학과 관련된 책들이 있습니다. 뭐 동물신학의 맞아요. 탐구라든가 그런 책들을 한 번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사실은 가톨릭의 전통에서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같으면 흘린 물도 밟지 않아요. 아, 세수하다가 흘린 물도 밟지 않아요. 왜 안 밟나요? 생명으로 보는 거죠. 아. 예, 새나 달과 별과 모두 다 내 형제라고 했고 그럼요. 바닥에 흘린 물조차도 자기 형제로 여기는 그 영성 같은 게 있었으니까 아마 더 어떤 생명의 확장이나 존중을 위해서 평화방송이 뭐 큰 일을 하시겠죠.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저는 그 느낌이 들어요. 뭐 푸바오 저도 귀엽고 좋아하긴 하는데 아까 전에 좀 말씀하신 거와 비슷한 느낌인데 통계적으로 보면은 한 해에 한 1만 종 정도가 멸종이 되고 있어요. 매년. 1만 종.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곤충 뭐 모든 걸 다 포함해서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종 다양성이 급격하게 지금 줄어들고 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변사옥 기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인간이 전체 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들이 너무 많이 사라지니까. 그렇겠네요. 예. 예. 푸바오도 그 중에 하나인 거죠. 일종의 이제 그레이트 판다 자체가 스스로 생존할 수가 없는 약간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격에 취약하고 굉장히 많이 먹고 근데 대나무는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네. 뭐 이런 대나무도 상황인 거니까 줄고. 인간이 이제 보호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 우리가 인류의 생존 문제 그리고 어떤 동물의 종 다양성 문제랑 관심지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동물은 참 견디기가 어려워요. 어느 날 잘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싹 밀어버리고 플랜테이션 한다고 거기에 대추야자를 심는다든가. 좀 그래서 또 적응했더니 싹 실어버리고 커피를 심는다든가 또 싹 실어버리고 바나나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하면 동물들은 거기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맞아요. 힘든 인간이 거죠. 너무 위협적이에요. 예. 동물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동물도 어차피 인간의 입맛이나 이익이 아닌 자기들이 부여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권리가 있다고 여기는 것. 뭐 거기로는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못 나간다면 그럼 인간도 별로 대접을 못 받는 거죠. 동물이 맞아요. 확보가 되면 인간도 대접을 받을 수 있는데 동물권이 우습게 여겨지면 인간도 결국 우스워질 인간도 것 같아요. 인간에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지난 목요일에 이제 삼체를 다루면서 우리 문명은 자정 능력을 잃었다고 해서 외계인을 불러오는 걸로 이렇게 결론이 나는 뭐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어떠셨나요? 오늘 좀 지난주보다는 좀 편안하셨나요? 네네 오늘 좀 편안했고 평소에 관심 있는 주제이기도 해서 푸바오 예. 얘기로 시작했지만 근데 계속 앉아 있는데 엄청 죄스럽고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의 비건이셔가지고 그렇게 많이 먹어놓고서 내가 이런 얘기를 저도 참. 비건 메뉴 좋아하는데 다음에 식사 마시는 걸로 네. 한번 하고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하는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상욱 대기자, 김복희 시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